자, 어제 시험 본 국가직 25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하고 통신력, 그죠? 전자하고 무선을 봤는데 일단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이 연락 왔을 때 문제는 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전자는 쉬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난했다라는 거지 뭐 쉬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풀었다. 평상시에 이제 본 유형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푸는 거고요. 그냥 문제 난이도를 보면 그냥 적당한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은 제가 봤어도 이게 푸는 문제도 거의 없었고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때는 얼마나 실수 없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 상황에서 얼마나 차분하게 문제를 잘 풀었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잘못하면 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점수를 받아보면 점수가 좀 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국가직은 좀 전반적으로 좀 쉬웠던 형태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 컷이 너무 낮아가지고 컷 좀 높이자라는 그런 취지로 문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바로 그러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BJT 정폭회로에서 컬렉트 전류 IC는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맨날 했던 겁니다. 그죠? 바이어스 잡을 때 이쪽 전원 2개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쪽을 이용해서 IB를 구하고 IB에 대해서 IC는 베타의 IB로 구하면 된다. 그럼 베타를 딱 보니까 베타는 100이네. 그러면 이제 IB를 구하면 IB는 뭐 KVL 쓰면 되겠지만 안 써도 그죠? 이게 0.7V니까 10, 0.7 하니까 여기는 9.3. 그래서 IB는 100kV분의 RB분의 9.3. 그러면 IC는 곱하기 100 하니까 9.3mm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맨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자주 봤던 형태의 회로죠, 그죠? 그래서 논리 회로에서 다음 출력 F의 논리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는 A, B의 전체 입하고요. 이건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출력 F는 이거 풀면 덤으로 방법칙 쓰면 A바 플러스 B바 하고 A 플러스 B의 곱은 항상 우리가 했던 익스클루시브 오화 형식이 나올 거다. A바 A 플러스 A바 B바 A바 B 플러스 A B바 플러스 B바 B.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니까 답은 이거다. 그죠? 자, 십진수 2025. 올해죠, 그죠? 2025년을 16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큰 수는 제가 평상시 하듯이 이렇게 1, 2, 4, 8, 16, 32, 64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나눗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028은요, 25는 우리 1, 2, 4, 8, 16, 32, 64, 128, 그 다음에 256, 512, 1024, 2048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2048보다 2025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부터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뭐, 이것도 불편합니다, 사실. 평상시 하듯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하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얼마 작아요? 이게 2048인데, 2048보다 한, 23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23이 작으니까 이까지는 다 1111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올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까지 다 더하면 대충 얼마 나오는지를 보고, 실제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좀 이따 풀이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하면 이거 더하면요. 그리고 이거 더하면
이거 256 더하니까 1280인가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더하니까 128 더하면 640인가요? 하면 1920이고, 그죠? 이거 96입니다. 2016인가요? 그래서 2016이고, 그러면 2016에다가 2025를 만들려면 플러스 9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01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24, 512, 256, 128, 64, 32에 16은 필요 없고 8, 4, 2, 1, 9를 더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네 자리씩 끊어 읽으면 이건 7, 이건 2, 이건 9 해가지고 어쨌든 끝자리가 9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더하기 9가 된다라는 거 이걸 보고 답은 4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진수 나눗셈에서 했던 그 방식 10, 12 또 나누기 2 506 또 나누기 2 253인가요? 나누기 126인가요? 그 다음에 또 나누기 2 63입니다. 또 나누기 2 31인가요? 15 7 3 1 그래서 1 1 1 1 1 1 1 1 0 1 0 0 1 그래서 1 1 1 1 1 1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면 되는데 이것도 참 나눌 게 많으니까 그죠? 할 것 많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알아서 봐두시면 되고 그죠? 자, 다음 회로에서 고역통과 필트로 구성하기 위한 소전원 해가지고 우리 맨날 했습니다. 고역통과 필트. 이거 고역통과 필트. 아니면 L이 들어가면요. RL. 고역통과 필트. 아니면 RC가 들어가면, LC가 들어가면 CL. 이거 RL. CR.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역통과 필터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알고 있으면 특히 이거 저저저 하면서 저역통과 필터는 저항으로 사용하고 적분기다 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문제는 이건 고역통과는 콘덴서로 사용을 한다 라고 봐두시면 답은 2번이다.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올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이건 점수 줬던 문제입니다. 그죠? 전원연합부위가 지금 이제 10에 20도고요. 크패시터가 지금 이제 1페르짜리 크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파수 오메가가 1입니다. 그러면 XC는요. 이건 J 오메가 C분의 1이고 J 1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1이에요. 즉 1에 마이너스 90도죠. 그죠? 그럼 전류 I는 이건 1에 마이너스 90도라는 임피던스에 10에 20도라는 전압을 하면 이건 10에 110도라는 이런 형태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건 역시 그냥 점수 준 문제고, 그죠? 자, 이것도 평상시에 많이 했던 바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FET는 BJT하고 FET 비교하는 문제만 나오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BJT 문제가 한 3문제, 그죠? 달링턴 정폭해가지고 3문제. 그 다음에 모스펫을 이제 이용한 게이트 문제가 나왔고 해서 일반적인 FET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데, 다음 BJT 정폭 회로에서 클렉트 전류 IC에 가장 가까운 값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IC는 베타의 IB.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 IB를 계산해서 IC를 구하는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처음부터 IC를 바로 구하는 방법으로서 해주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동작점을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하선을 그리면 부하선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는 10V, 여기는 2kV분의 10V니까 5mm. 그럼 동작점 잡을 때 이 경우. 그래서 10은 IC입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IC 더하기 IB인데, 베타가 100 정도 되니까 그냥 IC. 그래서 IB. 그래서 0.7.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보통은 할 때는 2kg에 IC. 플러스 100kg의 IB 더하기 0.7이 10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IC를 베타의 IB다 라고 해서 200kg의 IB 해서 IB를 계산해서 IC를 다시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가 좀 됐으면, 그죠? IB가 베타분의 IC니까, 이게 100이니까 이거 100 없어지니까 얘는 2kg의 IC 더하기 1kg의 IC는 9.3이다. 그럼 IC는 3kg분의 9.3이니까 약, 그죠? 이게 베타 플러스 1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3.1mA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편하다고 했죠. 그죠? 자, 가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슈미트 트리거는 슈미트 트리거인데 반전 슈미트 트리거가 있었고, 그죠? 지금처럼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가 있었다. 그래서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하고 반전 슈미트 트리거를 구별할 때, 그죠? 여기가 VCC면 이게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이건 반전 슈미트 트리거였고요.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VCC일 때 이런 트리거 되는 레벨이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반전 슈미트 트리거는 입력이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죠?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R1, R2면 이 스레시홀드 문득진압이 R1 더하기 R2분의 R2에 여기 있는 Vout, 그죠? 이걸 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는 항상 플러스로 피드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때 이게 R1, R2면 여기 레벨은 얼마요? 이건 R1분의 R2의 Vout. 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슈미트 트리거네, 반전인지 비반전인지 보고, 그럼 만일에 이게 지금 이제는 딱 V인이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비반전이다. 그리고 포화전압이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죠. 10이면 이게 지금 이제 1.5kg, 이게 0.5kg 하니까 1.5분의 0.5 하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얘는 12의 3분의 1. 그래서 얼마요? 4V. 만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이 여기가 접지고 여기에 인풋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반전 슈미트 트리거인데, 그러면 이거는 3 더하기 1분의 1 하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12의 4분의 1이니까 3V. 근데 이 문제는 보기에 3V도 없더라고요. 그냥 4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전파 정류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제가 수업할 때 이 그림도 나오는데 많이 했던 게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수업하면서.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려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파 정류회로 브릿지 정류죠, 그죠? 브릿지 정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입력에 VM 사인 오메가 T고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출력 진압의 주파수는요, 여기 주파수가 입력 진압의 주파수가 지금 사인 120파이트니까 이게 60Hz죠. 그러면 입력이 60Hz니까 여기는 전파 정류된 파가 나올 거니까, 그죠? 이건 F는 120Hz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값이 VM이니까 여기도 최대값은 다이오드가 이상적이니까 VM이 되고, 그러면 VRMS는 루트 2분의 VM이고 V에버리지는 파이분의 2VM이다. 그리고 PIV는 이건 그냥 브릿지 전파할 때는 PIV는 출력 진압의 2배가 나왔는데 이 브릿지 전파 정류일 때는 그냥 VM이다 라는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입니다. 출력 진압의 주파수는 60Hz고요. 출력 진압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고, 그죠? 출력 진압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이고,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 진압은 2VM이 아니라 그냥 VM이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요것만 맞고, 요거 틀렸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는가 봐요. 그죠? 이건, 그냥 눈으로 익혀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게, 로패스 필터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험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있으면 적분기, 이거 있어도 적분기. 그래서 적분기가 2개 있는 2차 로패스 필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형태고요. 그럼 차단 주파수 FC는요, 이건 2파이. 원래는 R1, R2, C1, C2분의 1인 건데 R1, R2가 같고 C1, C2가 같으니까 얘는 2파이 RC분의 1이다.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로패스인지 하이패스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차단 주파수만 물었던 문제라서 틀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2마이크로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분의 1 해가지고 얘는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없어지니까 1000. 그래서 이거 하니까 파이분의 지금 문제는 4 해가지고 250. 이걸 답으로 냈나요? 뭐 이렇게 답을 냈는데 뭐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이거 2파이분의 1000 하니까 0.159, 0.16이죠. 그죠? 그럼 2분의 160. 그러니까 이게 약이죠. 약이고 이게 약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더라. 자, 10번. 괴환발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환발진기. 발진시키는데 외부의 입력 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발진기. 이게 괴환발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 트리거 신호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초기 트리거 신호도 가상이라고 했죠. 그죠? 그냥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했고, 베타고 A0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베타 A0가 1보다 큰 값이 돼가지고 작은 진압이, 없던 진압이 조금씩 생성돼서 커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베타 A0가 루프 이덕이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라고 했고, 항상 이 루프 이덕인 베타 A0는 크기는 1이고 위상은 0도다. 그죠? 이거 제일 중요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할 때 이게 베타가 얼마요? 뭐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A0가 3이 되면 되는데, A가 3이 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 슬로 손실 같은 게 있어 가지고 3보다 약간 크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진시키는데 외부 입력 신호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죠?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괴환 발진기는. 근데 아까 전에 슈미트 트리거 같은 것도 구형파 발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슈미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구형파 발진을 하는데 뭘 해요?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가야만 구형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일반적인 우리 이상 발진기, 빈 브릿지 발진기 뭐 이런 것들을 골피치 하틀리 할 때 외부에서 입력 신호 없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발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루프 히더, 베타 A0가 처음에는 1보다 커야 돼요. 신호가 없는 걸 키워야 되니까. 신호가 없는 걸 키워야 되니까. 그러다가 발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타 A0는 1이어야 되는데 사실 손실 같은 걸 고려해서 1보다 약간 크게 해주는 것도 이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실제 실용적으로 쓰는 회로도요 1보다 약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약간 커야 된다. 약간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이것도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맞아가지고 이 문제가 그래도 답을 맞는 걸로 해주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제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걸 적은 사람이 있으면 이 제기 해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요게 답으로 될 겁니다. 발진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루프의 위상 전이가 180도가 아니라 0도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베타 A0가 크기는 1이고 위상은 무조건 0도다 라는 이런 형태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다죠. 그죠? 자, 이 문제 평상시에 제가 문제 풀면서 시험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 그림이 떠올란 사람은 지금은 이제 이 내부 회로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근래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 근처에서도 이걸 다시 한 번 더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4번, 8번에 5번, 1번에 3번은 출력이고요. 2번, 6번에 7번. 그래가지고 7번하고 1번에 스위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그래서 이 스위치가 여기 스위치를 구동하는 스위치가 TR이고요. TR이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이 소자값의 결과에 의해서 이 TR을 ON 시켜서 ON 되면 출력은 0이고 오프 되면 출력은 1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에서는 충전될 때는 이렇게 충전되고 그래서 방전될 때는 이렇게 방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R1, R2, C가 되면 충전될 때는요. 비례상수 K에 R1 더하기 R2의 C. 그 다음에 방전될 때는요. 방전될 때는 이건 R2C. 이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듀티가 50% 이하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듀티가 50% 이하도 만들고 싶을 때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 써서 사용을 하면, 그죠? 사용을 하면 충전될 때는 요렇게 충전돼 가지고 이게 K에 R1의 C가 되고, 그죠? 방전될 때는 요렇게 방전을 하니까 똑같이 K에 R2의 C가 된다 라고 했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핀 번호도 적혀 있네요. 그죠? 7번, 6번, 2번, 여기 1번, 여기 5번 콘덴서는 안 달았네요. 그죠? 4번, 8번, 5번 여기 콘덴서, 여기에 콘덴서 달아가지고 리플 제거하는 용으로서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8번입니다. 그래서 8번 해서 이렇게 핀 번호도 다 적어뒀네요. 그래서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이 R1에서 R2에 이게 다이오드를 달아서 이렇게 사용했던 저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타워와는요, 이게 지금 이제 커패시터 C1의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시정수는 R1C고요. 방전은 R2C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회로에서 전류 IS는 얼마죠? 라고 했습니다. 이건 딱 보자마자 브릿지가 평행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게 브릿지 회로라고 빨리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브릿지 회로라고 한다면 평행인지 아닌지 봐가지고 평행이 아니면 Y델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Y델타 변화를 하려면 수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일에 평행이 아니었으면 푸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다행히 여기 2대3, 여기도 2대3, 아니면 1대2,
1대2 하니까 평행이네. 이건 없어지고. 그럼 여기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전압이 10이에요. 이건 이제 별개의 회로가 됐으니까 이 회로에 5ohm에 10이니까 여기 2A를 거고, 여기는 15ohm에 10이니까 여기는 1A를 거니까 공급되는 전류는 3A다. 그죠?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달링턴 정폭기 많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CC 정폭기라고 했죠. 입력은 베이스에 출력은 에미트가 되는 CC 2단. 그래서 전류가 여기 베타 플러스 1배, 여기도 베타 플러스 1배니까 베타 1 플러스 1배, 베타 2 플러스 1배니까 그럼 이 전류에 대해서 여기 전류는 베타 1 플러스 1, 베타 2 플러스 1배가 돼서 전류 이득을 크게 한다. CC 정폭기는 전압 이득은 거의 1이다. 입력 임피던스는 아주 크다. 출력 임피던스는 아주 작다. 이런 거 CC 정폭기의 특징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외우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걸 못 외우고 시험을 합격하려고 마음먹는 것은 사실 전자의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놓자고 했죠. 전류 이득이 매우 크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전압 이득은 약 1이죠. 그죠? 높은 입력 임피던스고 달링턴 접속 형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하고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게 FET 문제가 이게 다예요. 그죠? 이번 시험에서는. 다행히 이것 때문에 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요즘 FET가 중요한데 그래도 공무원 9급이라서 FET를 덜 낸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FET가 좀 나왔으면 싶은데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자,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하고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BJT보다 FET의 집적도가 높다. FET가 집적도가 높아가지고 특히 요즘은 CMOS, EMOS를 이용한 CMOS, 그죠? 거의 모든 FET 하면 EMOS 관점에서 만들어진 CMOS가 요즘은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집적도가 아주 높고요. BJT보다 FET의 입력 임피던스가 작다가 아니라 FET가 입력 임피던스가 크죠. 그죠? FET는 전자 또는 전공의 단일 캐리어에 의한 전류에 형성된다. BJT는 활성 영역에서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가 제어된다. 그래서 이게 전류 제어 소자라고 했고, BJT는 활성 영역, FET는 포화 영역이고, 그죠? 이게 만일에 FET가 되면 FET는 포화 영역에서 베이스 전류가 아니라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그죠? 전압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가 아니라 드레인 전류죠. 그죠? ID를 제어한다. 이런 전압 제어 소자다.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연산정폭기 문제. 또, 이게 너무 편하게 나왔어요. 그죠? 한 문제가 나왔나요? 연산정폭기가. 이렇게 문제가 편하게 나왔는데, 다음 연산정폭기 회로에서 출력 전압은 딱 보자마자, 한 배네. 이덕이 1이다. 그리고 비반전 입력 600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답 내시면 되고요. 중첩으로 했으면 중첩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 지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 논리 게이트 회로의 진리표에서 입력 AB에 대한 출력 F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죠?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CMOS를 이용한 논리 게이트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A, B. 그래서 이거 병렬이니까 오아. 근데 출력을 위에서 뽑으니까 나트. 노아다. 그럼 노아의 출력은 어떻게 되는데, 001 때는 이건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오아 해가지고 나트 하세요. 그럼 오아를 하면 001 때 0이고 011 때 1이고 101 때도 1이고 111 때는 1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노아니까 나트를 하면 이거 나트 하면 1, 나트 하면 0, 0, 0이다. 그래서 항상 낸드나 노아는 바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바로 하지 말고 엔드나 오아를 해가지고 나트 하는 연습, 그렇게 해주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 0, 0, 0입니다.
자, 유무선 데이터 통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버스, 링, 뭐, 유무선 데이터 통신에서 버스형, 링형이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스타형, 뭐, 메시형 이런 것도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건 버스하고 링 위주로 많이 씁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요, 이게 교환 방식의 종류 해가지고요. 뭐, 이건, 그래도 우리가 이번 수업을 할 때는 저기 네트워크 쪽을 미리 통신공학 공부를 끝내놓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공학만 하고 통신공학을 안 하고 이제 국가직 시험을 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힘든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 교환 방식에서는요, 크게 회선 교환하고 축적 교환. 교환기에서 한번 저장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이 축적 교환은 크게 뭐야 또 이게 메시지 단위로 메시지 단위의 축적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패킷 단위 의 축적 교환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패킷 단위의 축적 교환에서 여기에 있는 가상 회선하고 데이터그램, 그죠?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회선 교환 방식이 데이터그램하고 가상 회선이 아니라 패킷 교환, 축적 교환 방식 중에서도 패킷 교환 방식에 가상 회선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 방식에서는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그래서 축적 교환에서 메시지 교환은 요즘 거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축적 교환의 대표적인 건 패킷이니까 회선 교환하고 패킷 교환.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고 3번은 뭐 이런 게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란 토폴로지 그게 망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노드의 위치나 노드 간의 케이블 연결들의 물리적인 배치를 이야기할 때 토폴로지라고 하고, 그게 이제 메시형, 그 다음에 링형, 버스형, 스타형, 뭐 하이브리드형, 뭐 트리형,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4비트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에서 입력 신호의 컬러, 그 다음에 인풋이 인가되었을 때 구간 T4에서 T5 사이,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 지금 출력 Q0, 이건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 순서대로 읽어라. 뭐 이거 큰 거 이것부터 읽어라가 아니라 앞에 것부터 읽어서 표현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처음에 데이터가 0000이에요. 이게 Q0, Q1, Q2, Q3. 근데 클럭이 동기식이죠, 그죠? 클럭이 동시에 치는 이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인 이 시점에 그 인풋이 1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0000에서요, 인풋이 1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1 들어온 상태에서 클럭이 탁 치면 이 1은 여기 나올 거니까 1이고, 이 0은 여기 나올 거고, 이 0은 여기 나올 거고, 이 0은 여기 나올 거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클럭이 칠 시점에서 또 1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1, 1, 0,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럭이 칠 시점에서 보니까 0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클럭 치면 0, 1, 1, 0.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럭이 칠 때는 1 들어오고 있거든요. 1, 0, 1, 1. 해가지고 네 번째 클럭 치고 나면 이 데이터가 지금 이제 여기에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클럭 칠 때 이거 탁 치면 또 1 들어오고 있거든요. 0 들어오고 있나요? 그럼 0, 1, 0, 1. 이건 이제 다섯 번째 이 이후의 시간에서는 01, 01이 되는 거죠. 그죠? 01, 01 되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서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는 10, 11이 될 거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거의 유사하게 한번 해봤죠. 그죠?
가르노맥과 일치하는 논리식. 풀면 되는 거죠. 이거 틀렸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뒤에 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얘는 뭐야? B에 C에 반가요. 그리고 요렇게 묶으면 A에 바, B에 바에 C인가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 정도.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역방향 항복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서 양단 진압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는 다이오드. 그래서 역방향 항복 영역에서 동작돼서 양단 진압을 일정하게 값으로 유지하는 거. 정전압이죠. 그렇죠? 제네 다이오드죠? 딱 보자마자 이거 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없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공부를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만 됐으면 그냥 이거 답은 낼 수 있겠네 라고 해서 편안하게 풀었던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예년 같지 않게 어려운 문제도 거의 없었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출제를 잘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한 사람이 그냥 봤을 때 편안하게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한 사람도 못 풀게끔 했으면 못 푸는 문제는 사실 난이도 입장에서는 좀 실패한 난이도인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면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냥 약간의 뿌듯함을 느꼈을 그런 형태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실수 없이, 얘는 무조건 실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 없이 그냥 차분히 잘 풀었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